사례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 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학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최군민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서영애 일자리 공동체 담당입니다. 장창원 에너지관리 담당입니다. 고만주 상권 활성화 담당입니다. 윤서연 청년정책 담당입니다. 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서류를 참고하시고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 특례 보증,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은 2년간 사업자금 대출이자의 2.5%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피해 기업과 속초시 명장 선정 기업에 3%로 2차 보전율을 높여 특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억 원의 예산으로 213개 업체에 153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8억 원의 예산으로 32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물적 담보, 신용 담보 등 보증에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담보력을 지원하고자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특례 보증 사업을 지속 추진합니다. 올해 1억 원을 출연해 15배인 15억 원을 보증 지원하게 되며 업체별 5천만 원 이내로 보증이 가능합니다. 2020년 2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까지 130개 업체에 28억 5천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업체별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250으로 500만 원의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1억 원으로 40개 업체에 지원됩니다. 본 사업에 대해 소상공인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어 예산의 증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집합금지, 시간제한, 인원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방역 팩스를 적용받은 업체에 대해 최대 10만 원의 방역 물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 발생을 예상하여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대출 형식으로 지난주까지 지원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 추경안으로 2차 방역지원금이 이달 안으로 다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강원도용 민간배달앱 일단시켜의 시민 일상화 추진입니다. 올해는 일단시켜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가맹점 수를 늘리고 이용 고객을 충분히 확보하여 외식업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속초는 2020년 12월에 일단시켜를 런칭하여 13개월째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가맹점은 381개소, 노출되어 운영 중인 업체는 320개소입니다. 총 주문 건수는 33,542건으로 월 평균 2,500건이며 총 주문 금액은 7억 3,900만 원으로 월 평균 5,6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일단시켜 강원도 전체 주문 건수와 주문 금액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다른 시금보다 다소 일찍 시작했다는 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가맹점 500개를 목표로 가맹점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고 5월 달에는 가맹점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갖다 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7쪽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개별 공장에서 배출하는 OPS를 법적 기준 이하로 수처리하여 방류하고자 설비 노후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시로 시설을 정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올해 사업비는 민간 위탁 업체에 대한 용역비 25억 5천만 원,
분리막 교체비 14억 원, 수선 유지비 1억 2,800만 원, 기타 물품 구입비로 4천만 원 등 총 41억 1,300만 원입니다. 현재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가 올해 5월로 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업체 재선정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공과 설치된 반응주 분리막 20프레임이 2020년 여가 성능 분석 결과 폐색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즉시 교체 대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포함한 전체 교체 예산액 14억 원이 올해 본 예산에 반영되어 조속히 교체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달 구매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시 폐수처리시설은 지난해 환경부에서 주관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우리시가 속한 그룹에서 최우수 관리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고용 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산업구조와 고용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업을 기다리는 대기자에게 이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시키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헬스업 품질관인 양성과정과 지역 호텔리어 앤 바리스타 양성과정 등 2개 과정에 2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공회의소에서 바리스타 앤 베이커리 실무 양성과정, 설악권 호텔리어 앤 호텔 레비뉴 매니저 양성과정,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교육과정 등 3개 과정에 응모를 하였으나 최종 호텔리어 앤 호텔 레비뉴 매니저 양성과정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도비 1억 6,300만 원, 12일 1,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이를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으로 1인당 월 100만 원씩 11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6월 말 310개 업체 559명으로 확정이 되어 올해는 신규 모집이 없이 기신청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행복일자리, 지역 방역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루 6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일자리입니다.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59명, 행복 일자리 사업으로 22명,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37명 등 총 118명에 6억 7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간접 지원으로 고용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에 두루누리 보험료를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4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2,000명을 대상으로 10억 2,6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다음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장을 영위하는 1인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00명을 대상으로 3억 3,8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으로 매월 50만 원씩 5년간 3천만 원의 종잣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매월 사업주가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도화시가 각각 10만 원씩을 적립해 줍니다. 지난해까지 354명이 신청해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 41명이 추가 지원합니다. 예산액은 9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0쪽입니다. 속초시 명장 선정 추진 사업입니다. 숙련 기술인을 발굴하고 우대하는 명장 제도를 통해 노동과 기술, 경험의 가치를 존중하고 후진 양성과 지역 산업 브랜드 제고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선정 직종은 고용노동부 97개 직종이며 15년 이상 종사하고 관내 사업처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올해 5명 이내에 선정을 합니다. 명장으로 선정 시 명장 증서, 현판 수여, 속초시 2차 보존 추가 지원, 강원도 명장으로 속초시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2020년 최초 5명이 선정되었고 지난해에는 선정자가 없었습니다. 올해 3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새로운 명장 발굴로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1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태양광각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에너지 자립화를 실현하고 취약계층 및 일반 주택의 전기 가스 시설 개선으로 에너지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으로 단독주택의 태양광 100가구, 지열 10가구를 설치 지원하며 예산액은 7억 4천만 원입니다. 태양광 지원은 가구별 3kW로 총 설치 비용은 500만 원, 지원액이 350, 자부담이 250만 원입니다. 지열은 최대 17.5kW까지 설치를 지원하며 총 설치 비용이 2,200만 원으로 지원액이 1,500만 원, 자부담이 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열 설치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지난해에는 지열 신청자가 없었으며 태양광이 70가구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83가구와 사회복지시설로 경로당 2개소,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 LED 등 교체를 지원합니다. 예산액은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20가구에 대한 노후 전기 시설 개선으로 200만 원, 저소득층 고령자 주택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에 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수탁계약을 하여 추진이 됩니다. 다음은 LPG 사용가구 시설 개선입니다. 일반 주택 50가구를 대상으로 고모스에서 금속 배관으로 배관 교체를 지원하며 1,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30년까지 고모스 배관은 3m 이상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본 사업은 그간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지원되었으나 지난해부터 일반 주택까지 확대가 되어 일반 주택 자부담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전통시장 내 노후된 환기시설을 정비하여 고객과 상인들에게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중앙시장 옥상 환기팬 4개소, 정화조 펌프실 등 소형팬 2개소, 지하 회센터 주차장 내 덕트 2개소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와 협의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관광수산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대형 화재와 안전사고 등 사회재난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화재보험료와 화재공제가입비를 지원하고 안전요원을 두어 고객과 상인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험 가입 지원은 등록시장 건물 일체에 대한 민영화재보험료 1,400만 원의 60%인 8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나머지 560만 원은 상인의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화재공제 가입 지원은 소상공인 시장진흥 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에 가입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개별 점포에 대해 최대 12만 원 이내로 공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질서 유지를 위해 등록시장에 7명, 인정시장에 1명 등 여러 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해 2인당 연 2,800만 원의 급여로 예산액은 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년몰 겟베스트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관광산업과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어려운 시기이나 청년몰이 이를 잘 극복하고 매출을 늘리며 안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자체 12사업비 1억 9,500만 원이며 이에 지난해 활성화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5억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12사업 내용으로는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1억 원, 파워블로그를 활용해 네이버 검색 상단에 노출시키는 플레이스 마케팅,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동영상 제작, 계절별 소규모 이벤트 등 대면 비대면 홍보에 8,9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공모사업비 5억으로는 고도화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타지역 우수점포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청년 상인이 갖춰야 할 기술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3년차에 접어드는 청년몰이 각 점포가 맛으로 서비스로 고객에게 평가를 받고 지원기간 종료 후에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냉정한 인큐베이팅을 진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년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하여 그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속초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시 청년정책 사업의 원년으로 30명의 청년이 일기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해 활동하였습니다. 토론회, 성과 공유회 등으로 활발히 활동했으며 분과위원회 활동으로 7건의 청년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7건 중 3건이 청년 창업에 대한 제안으로 청년 창업가 역량 강화 프로젝트, 청년 창업가 인큐베이팅 지원, 청년 창업가 네트워크 활성화 등 창업 지원에 대한 제안이 많았습니다. 이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지산맛 사업 우수 시군으로 받은 상사업비 5천만 원을 활용해 청년 창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 사업 소개, 창업에 성공한 경영인과의 간담, 관내 성공 첨포 현장 체험 등 창업에 필요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올해 청년 창업 스쿨 과정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도 2기 청년 정책 네트워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머무르는 청년 속초를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청년 친화형 취창업 일자리 성장 환경 구축입니다.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가의 역량 강화와 고용 창출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은 계속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3,400만 원으로 광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으로 2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3년차까지 근속 시 1년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52명으로 모집이 마감되었으며 올해는 인건비 지원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역 혁신 성장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은 동일합니다. 지역 특화 분야에서 정규직으로 채용 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30명입니다. 희망 사업장을 신청받아 공고를 띄우며 청년들은 희망 사업장을 선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 기반 대응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으로 역시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으로 지원 대상은 6명입니다.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1년차에는 임대료, 시제품 제작 등 간접자비로 1,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2년차에는 1명 이상 고용 시 1년간 최대 2,40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포용 협력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역시 신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 시 월 최대 168만 8천 원 이내에서 10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2명이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만큼 정책 의지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올해 신규 시책으로 대포 제일농공단지 노후도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포 제일농공단지는 1993년에 조성되어 30년이 경과된 노후 산단으로 지상 지하 시설물이 매우 노후되어 대규모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단지 내 우호수관로 분리 설치, 보차도 포장 철거 및 재설치, 노후 가로등 가로수 정비 등 1단지 내 전 도로 구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가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난 1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공모 선정 시 국비 10억과 12 4억 2천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예산 시에 확보된 5천만 원으로 1단지 내 모든 지상 도로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외에도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신청해 1단지 노후도로가 전면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속초 YWCA 등 6개 단체에 10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은 한국노총 속초 지역 지부에 위탁하고 속초 해양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민간 위탁은 주식회사 대양환경기술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속초 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 위탁은 속초 해양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위탁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자리 경제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질의 순서에 의해서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잘 엄수해 주시고요. 질의 순서에 의해서 첫 질의는 김명길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해 첫 중요 시책 사업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 그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된다. 청년들이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인구 정책과 연계해서 가려면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치솟는 아파트 가격, 전세 상당히 지금 어렵거든요. 이런 것과 연계해서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자, 지금 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대표님들 이제 면담도 같이 가주셨고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그 임대료가 지금 임대료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 영업시간, 그러니까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영업시간 연장이에요. 영업시간이 지금 단축이 되고 거리두기가 계속 그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확진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독감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다가 다시 지금 이 규제가 들어간 상황인데 우리 지역은 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지금 인구 대비해서 방문객 수가 1,8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이대로 아마 한 5월까지 가게 되면 이 지금 IMF 때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IMF 때는 이제 금리가 대출 금리가 한 20%대까지 치솟아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장기화가 되진 않았단 말이죠. 지금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지금 힘들게 가고 있는데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뭐 지자체에서 아무리 그 어필을 한다고 해도 지금 정책적인 면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소상공인들께서 그날도 말씀해 주셨는데 타 지역 사례를 들으시면서 소상공인 전담 부서를 좀 신설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지방세 감면은 이제 좀 확대와 관련된 얘기도 계속 나왔었죠. 네. 일단 시켜 그 배달앱 업그레이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도 본연이 확인해 보니까 그 관리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나름 이제 부서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끔 이제 들어가 보면 네. 일단 락이 좀 네. 늦게 열리고 락이 걸린다는 그렇죠. 부분도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일단 또 들어가서 접근을 하면 네. 일단 또 가맹점 수가 원하는 만큼 없고. 이제 많지 않아서 네. 어떤 선택의 폭이 좀 제한돼 있다는 네. 그런 불편함도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 그게 개선이 이제 돼야 될 텐데 언제쯤 가능하죠, 그럼? 이제 강원도에서 코리아센터라는 그 민간 회사를 두고 지금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를 이제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네네네. 그쪽에서도 국장님께서도 도의 이제 국장님께서도 2월한 본 시스템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는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이세요? 대략. 2월 한이라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네. 2월 달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산 농공단지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수요 조사를 계속 하고 계시죠?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5,000개 기업에 대해서 네.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회신율이 조금 저조해서 네. 다시 2차로 이제 또 더 기업에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또 한 3월쯤이면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업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요조사를 또 2차 수요조사를 한다고 또 그 업체들이 그 응할지도 좀 미지수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가 된다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하여튼 노력 많이 해주신 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농공단지 업체와 관련돼서 지금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가 그 해수라인 퇴수로 공사를 하면서 이 도로 파손이 이제 도로를 이제 그 공사가 되면서 도로 복개를 해야 되는데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그 전임 과장님께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자, 도로 파손이 있어서 그 복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 상황을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마무리를 명확하게 지어줘야 되는 게 맞죠. 네. 회사 측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그쪽에다가 투입해서 도로 복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지금 그 도로 원상 복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 업체 측에다가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자가 최종 마무리할 수 있게. 그렇죠. 예,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이제 그 과장님께 몇 가지 이제 질문 드리고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그 계속 그 되다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시에다가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업체를 또 그 개인 정보를 어디에서 취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민원이 이제 야기가 되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코로나19로 상당히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께서 많이 어려우신데 불법 대부업과 관련돼서 그 속초시에서 적발 건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적발하려고 작년.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또 뿌리고 오토바이가 뿌리고 가고 또 한 번 경찰서랑 한번 저희가 이제 그 뿌리시는 분들을 단속을 해보려고도 해봤습니다. 근데 단속을 해보니까 이분들 뿌리시는 분들도 특정한 장소에다가 택배식으로 그 이제 박스를 서로 주고받더라고요. 네네. 누가 났는지도 모르는 네네. 상황에서 본인은 정해진 약속대로 네. 가지고 와서 뿌리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일단 그 계속 단속을 진행을 하겠고요. 그 단속이 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죠, 이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그 명함처럼 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명함에 그 이제 개별 그 이제 불법 대부업소 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전화번호를 계속 도에 올려서 정지를 시킵니다. 사용할 수 없게. 네. 예, 그렇게 조치시키는 이제 일들을 계속 만약에 하고 직접 있습니다. 적발을 하시면 제가 우리 대법 관련해서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처분도 받습니다. 형사고발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본인이 지금 따라가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번호판도 가려서 네, 맞습니다. 불법이라는 걸 아예 티를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우리 민생 자영업자들 이 피를 빨아먹는 이런 존벌레 같은 이런 행위들은 없어져야 된다. 뿌리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그 농공단지 내에 보면 환경자원사업소의 그 사우나 시설, 소각로에서 나오는 그 열을 가지고 이제 스팀을 남는 스팀들을 좀 활용하고 싶다라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얘기가 좀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환경자원사업소와 좀 협의가 되시면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이 패스팀, 이 남는 스팀을 좀 사용하실 수 있게 좀 연계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시국이 많이 어려운 시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퇴수관로 이 설치 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파손이 된 부분을 제대로 메꾸질 못해서 상당히 그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다는 점 과장님께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과 관련된 그 현장 면담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는데 이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 정책 제안이 나온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작년에 처음 1기 30명을 모집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네. 총 7건의 또 참신한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도시가 어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식당업이라든지 네.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 보니까 그 청년분들도
청년 창업에 대한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관내에서 이미 창업하신 분들과의 좀 네트워크, 네네. 이런 거, 그리고 뭐 저기 인큐베이팅, 창업에서 인큐베이팅 이런 거 좀 해달라는 거 있고, 또 청년 행복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블루로 좀 우울한 청년들을 좀 네. 심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복 박스 이런 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시정에 그 반영했던 핵심 사례 있다면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시켜 주시죠. 이게 지금 네트워크만 자꾸 열었다는 거는 의미가 없고, 이들이 네. 제시한 내용을 우리 시장에 네, 반영을 해야 하기 네. 때문에 이제 이런 작년에 제안한 요 내용의 핵심은 그 청년 창업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올해 그 5천만 원의 상사업비로 청년 창업 스쿨을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예, 관내에서 이미 창업으로 성공하신 관내 그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경험담도 전달을 하고, 또 소중공에서 청년 창업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도 소개를 우리가 해주고, 또 저희 시도 소개를 해주고, 그 그런 유튜브에 부분들을. 그 유명한 장사의 신이라고 장사 컨설팅을 해주시 그 네. 치킨을 통해서 한 200억 이상 그 수익을 창출한 네, 그분 유튜브를 제가 이제 유심히 자주 보는데요. 네.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청년 창업과 관련돼서 어려운 점, 컨설팅과 관련돼서 필요하면 메일을 보내게 되면 예.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무료로 자기 돈 써가면서 이런 사람들도 좀 초빙을 해서 청년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지금 뭐 어떤 그 돈을 받고 이분이 강의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을 해서 현장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현장 경험, 그 현장의 목소리, 고객 응대 방법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창업도 중요하죠. 그러나 창업을 해서 꾸준하게 그 사업을 낼 수 있게끔 꾸준함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심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겟베스티 활성화와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만 해야 됩니까, 여기? 이제 뭐 3년 차 들어갔는데 네. 언제까지 지원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장사는 본인들이 또 사업은 어느 정도 초창기 저희가 처음 시작할 창업 초기에는 뭐 지원을 해주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한 3년 차인데 이제 지원을 해주면 본인 스스로 독립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자구책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렸는데 이 좋은 위치에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누구나 그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 경제로 하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청년 정책이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근데 청년이 이제 나이가 39으로 딱 미만으로 딱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도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청년이 지금 50살도 청년입니다. 그래서 39세 이상 40대 애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청년 정책이 39세로 다 마감되기 때문에 뭐 40살, 41, 42, 43 이런 분들은 뭐 어디 가서 배울 데도 없고 뭐 응원할 데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신지.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은 우리 희망 일자리 같은 경우 그거는 사실 그거는 이제 그거는 어떤 공공 일자리 청년들한테 사업이고 그런 사업 이제 단순 일시적인 사업 말고 그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저는 뭐 호텔리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거기도 나이가 제한이 있지 그거는 않습니까?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거기 그 뭐 하나리도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25% 정도 취업을 했던데 네네. 이제 교육은 그렇게 시켰어요. 상공회의소에서. 네. 근데 16명 배출해가지고 4명 취직을 했는데 그 굉장히 성과가 좋지 않잖아요. 그 이제 호텔리어 작년에 호텔리어 사업은 하반기에 우리가 추가 사업으로 공모가 돼가지고 7월 이후부터 진행이 돼서 12월 달에 그 이제 취업률을 뽑는 바람에 좀 성과가 적게 나왔거든요.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취업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그 교육을 시킬 때 좀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도를 하셔야지 16명 배출했는데 4명 취직했다 하면 너무 성과가 좋지 않고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그동안에 이제 지원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어요. 이제 갚을 시기가 됐잖아요. 이제 저희 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대출이 이제 대출 마감할 시간이 대출 반환할 시기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게 지금 이제 2020년 이제 4월 달 그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신 분들한테 또 이자도 추가 지원하면서 지금 2년간의 2.5% 지원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행정명령 받은 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2.5%를 이제 추가 지원, 이제 이번엔 0.5로 올려서 3%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일시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맞습니다. 반갑지가 않다. 네,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국가에다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도 이제 그 대출 반환 시기가 돌아왔는데 지금 이제 은행에서는 반환 시기를 봐주지 않겠다는 민간 은행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통시장 내지 재래시장은 보조금을 잘 받을 수가 있는데 노대우 상가라든지 별개 재래시장 아닌 별개 상가들은 지금 코로나도 인하지만 경제적인 수반 거기에 대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임대료도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충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 중앙로가 지금 이 빈가게가 자꾸 늘어가고 있다는 거는 이게 참 좋지 않는 결과로 무너질 것이다. 상권이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뭐 온라인도 더 많이 비대면으로 이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상거래가 자꾸 변화가 되니까 이게 이제 대책을 좀 세워야겠는데 로데오 거리를 이제 르네상스 그런 사업을 한다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이제 속초에서 이제 중앙시장만이 아니라 이제 로데오도 그렇고 또 다른 골목형 연계하면 그렇고, 좋겠다고 이제 네. 그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로데오 상점가는 다행히 이제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네. 말씀하신 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이제 중기부 공모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사업이 이제 80억짜리 사업으로 굉장히 큰 사업이고 5년에 걸쳐서 그 어떤 거리 기반과 또 환경 개선 또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요, 아니 안 되고 이제 지금 추진 추진을 중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응.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행정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원해서 모여서 우리 이 사업을 하자고 마음이 그렇죠. 모여야 상거래는 자유 상거래이기 때문에 예. 민간이 주도할 수는 없고 예, 예. 이제 그 민간이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도 정책과 이런 그 발표를 우리 또 집행부가 같이 이끌어 나가는 네, 것도 예. 좋은 방법이 아니나. 저는 충분히 그걸 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요. 상인회가 이제 또 건물주와 임차인 또 그러면 같이 의지가 지금 있으면 시내 중심가에 있는 예. 상가가 예. 몇 가나 지금 공실로 되어 있는지 저희 시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체 지금 이제 로데오는 한 440개 정도 되고요. 공실이 아니 전체가 그 전체가? 중에 이제 공실은 한 4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 공실이 왜 그랬는지 파악은 하셨어요? 아무래도 뭐 영업이 힘드니까 또 이제 임대를 내서 하시는 분들은 또 월세 부담 여러 가지 부담해서 이제 손실이 나니까 점포를 닫으시는 거겠죠.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광 1번지라고 지금 하고 있죠. 관광객도 많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뭐 여행 삼아 온 게 아니라 그냥 전에 가서 우리 속초 가서 막
해안 사람 먹고 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주도권에서 많이 오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체류를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왔을 때 그 상거래가 오프라인으로 좀 흡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 그 노대우가 우리 속초시에서 제일 상가에서 제일 번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노대우가 죽으면 속초시가 죽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명장 선정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서 못했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재차 또 이렇게 하고 3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15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했는데 시설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공장처럼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명장 선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우리 시가 그분들이 명장 아닙니까? 진정한 명장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명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물론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말고 방법도 좀 알려주셔서 그분들이 정말 그 대대로 내려오는 손맛이거든요. 누구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게로 이렇게 전통으로 이어받아서 손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명장이기 때문에 진정한 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동안에 이제 심사에 떨어져서 굉장히 상심이 크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명장을 될 수 있는 길을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선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명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 몰라서도 명장이 될 수가 없어요. 충분히 그분들은 뭐 경력이나 손맛이나 뛰어납니다. 근데 시설면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담당들이 가서 선도 좀 해주셔서 진정한 그분들이 명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물론 뭐 돈이 많아서 투자해갖고 명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좀 구제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필수 처리 시설 이제 임기가 다 되어 있네요. 그럼 그분들을 이제 할 때 성과 평가 실시를 다시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저기압일 때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나나 그때는 결국은 여기 공동 폐수 처리 시설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물론 수치상으로는 가서 이렇게 하면 1분만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가서 수치 계산하고 뭐 하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지도를 좀 해 주셔서 그 공무원이 쉬는 날, 공휴일 날 아니면 저녁 8시 때, 그러니까 사각지대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펄어내는지 냄새가 엄청나서 쓰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 지도 감독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이영선 의원님 또 악취 문제까지 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진단 해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자리 경제과가 신년에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해도 이제 이 경제 상황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회복이라는 게 이제 어려운 부분인 건데, 먼저 이제 작은 것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우리가 그 청년 정책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들의 의견들을 좀 받고 모으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실제 좀 활성화되고 있나요? 이제 우리 청년 정책 팀 시설이 작년에 돼서 네. 처음으로 네. 이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좀 기대감이 이제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상인이나 이제 그 중년이나 또 노년 은퇴자들이 우리가 그 경제활동, 그러니까 창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뛰어들고 있고 또 취업들도 하고 있는 이 지역 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소상공인이나 여러 경제인 단체가 저희 지역 자체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 주로 이제 그 경제나 어떤 산업에 대해서 함께 그 집단이 형성돼서 뭔가 서로 부조하고 이제 그러는 계층이 벌써 50대 이상들이라 20대부터 시작해서 3, 40대가 뭔가 함께 좀 그룹핑이 되거나 플랫폼이 형성되기엔 조금 어려운 지역이에요, 저희가. 그쵸?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꽤 많이 그 젊은 층에서도 창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게 느껴지는 게 최근에 영랑동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는 지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새로운 창업자들이 이제 요식업이나 카페나 뭐 이런 상황들이 영랑동을 찾아가는데 그게 다 히트 작품들이 되는 상황들이 일단은 공간적인 부분이 거의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주택가 비슷한 그런 지역이 우리 지역에 이제 영랑동.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그 관광객이나 시민들이나 우리들의 정서가 고층 빌딩도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다 이제 질렸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창업하면서 아직도 저도 지인이 창업을 했는데 못 가봤어요. 매번 그 예약이 다 찼다래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친구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묶어서 도와줄 것인가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저희가 하고 싶은 네. 분야도 의원님 말씀하신 네. 그런 분야고요. 그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찾아서 묶어서 네.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정보 교류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게 저희 취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 곳곳에 기존 주택을 재생을 해서 그 하드웨어를 유지하고 안은 또 조금 모양을 바꿔서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고 인기도 많이 네. 찾아들 오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저희 지역의 관광 문화를 맞습니다. 예. 새로운 지류로 좀 만들어가고 맞습니다. 있다. 이런 시도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청년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지만 지역 내 네트워크는 그 친구들끼리 서로 좀 만나고 교류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청년 네트워크하고 아직 그 안에 다 흡수되기는 좀 어려운 거고 다른 상황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경영자 과정 같은 경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청년들을 최대한 발굴하고 네. 찾아서 저희가 묶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서로 좀 친구하고 부조하고 네, 네, 네. 서로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속초 경제를 좀 함께 들어올릴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기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요즘 저희 그 청년 배달 라이더들 많죠. 그래서 요즘은 안전과 그 고용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이미 우리가 좀 강화돼 하고 있고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들을 가지고 각 그런 업체들이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안전에 대해서 이거는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좀 말씀을 이제 남은 시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지역 화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인 단체 분들을 만났을 때 지역 화폐에 대한 요구를 좀 하셨고 이미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는 좀 많이 검토는 해보셨던 이 과제인 거죠. 네. 지금 이제 지역 화폐가 지금 뭐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이미 이제 15개 시군이 도입을 했고 뭐 전국에서도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250개 지자체가 이제 거의 이제 뭐 거의 이제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돼요. 다 한다고 봐야 돼요. 저희 시도 그동안 이제 강원 상품권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시민들이 쓰고 있었는데 네. 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행정 절차가 네. 필요한데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이제 저희 책상 위에 놓아뒀던 거를 저도 부랴부랴 밤새 네. 읽고 체크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두 개의 그 연구 자료들을 보았던 부분은 결국 지금 우리 지역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그 어떤 소득의 불평등이 이루어지면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많이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다 시도하고 그 즈음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던 것들이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마을 공동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자체가 시작하기 이전에 마을의 어떤 그런 협동조합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꽤 기사화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 속초시는 여기까지 이제 흔히 말하면 저는 버텼다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버텨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이 그러니까 유통과 소비를 상당히 촉진한다 그래요. 우리가 법정 통화라고 하는 지폐보다 그 회전 속도가 유통 맞습니다. 속도가 예, 훨씬 예, 더 빠르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또 그 지역에서만 네. 한정돼서 또 소비를 네. 강조하기 때문에 또 네. 골목상권이 또 살아나는 또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만큼 또 소득을 할인해주는 만큼 증가가 소득을 되니까 할인된 대체- 만큼이 예. 그게 소득이 증가가 되니까 네. 뭐 10분의 1 정도는 내가 소득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네. 그거가 다시 또 소비로 또 맞습니다. 시장 경제를 또 활성화시키게 되는 부분이 한 달에 30만 원이면 10% 할인되면 이제 3만 원이고 보통 그럼요. 가족 14세 이상이 가능하니까 3명이면 9만 원 꼴이 되거든요. 네. 1년이면 거의 100만 원 꼴이 되는 그렇죠. 어떤 소득 대체 효과도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 지역 화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들도 네, 내 네. 지역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까지 그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부가 효과들도 있더라. 그래서 점점 더 이 부분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화폐 자체가 최근에 이제 재난지원금, 그쵸? 예. 뭐 또 복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것으로 수당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쓰이는 정책 화폐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는데 아마도 그 부분은 전국적인 상황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소비하고 있는 어쩌면 관광도시로서의 고민이 좀 있지 않았나. 네네. 그 부분이 크죠. 이게 어차피 써야 할 곳에 쓴다면 네. 어떤 경제적인 촉진 효과는 없습니다. 근데 외지인들이 와서 써야 되고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문제점은 또 이게 병원 의원 이제 그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병원 의원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쓰여집니다. 근데 그런 데는 사실 매출 효과가 없는데 일단 지금 슈퍼마켓이나 생활용품 그런 거고 병의원도 그렇죠. 꽤 포함이 되긴- 쓰여지더라. 네, 그렇군요. 네.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라인에 이제 뭐 좀 함께 뛰어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재난지원금도 이런 상황들이지만 복지적인 정책에서의 정책 화폐로서의 기능은 이 상황이 굉장히 많이 쓰여질 수 있겠다. 네. 긍정적인 요소를 좀 더 보고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함께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는 우리 이혜정 의원님이 참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15개 시군이 이제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을 쓰면서 시군 단위 정책에 다 스며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거 빨리 좀 우리도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세 분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부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우선 우리 그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계장님께서 같은 부서의 과장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환영하고 기대가 큽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렵다, 막연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는 것보다는 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인식을 해야만이 정책이 시급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제 3년째 이어지면서 사실상 대정 휴업 상태인 상태에서 월세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생업을 접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게를 문을 열고 있는 분들은 매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표는 어떨까요? 우리 자영업자 부채가 2019년 말에 624조 9천억 원인데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최근의 자료인 작년도 3분기 말에는 887조 6천억 원으로 30% 늘었어요. 263조가 증가한 겁니다. 2년 사이에.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이 중에서 자영업자분들이 세개 금융기관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이전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죠. 저도 금융기관에 있어봤지만 채무가 한 곳에 있는 거하고 여러 곳에 있는 것은 상한이나 연장할 때 부분도 지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의 전체 자영업자 비중이 24.6%라고 그럽니다. OECD 국가 중에서 6번째로 높은데 특히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자영업은 도매, 소매, 도소매, 숙박, 음식 등 생활 밀접 업종이 전체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하다는 거죠.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최근에 정부의 추경에서 300만 원씩 주는 거로 또 발표가 됐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300만 원 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작년에 3%대를 유지하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5%로 올랐어요. 5%대 가까이. 그러다 보면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이 2억 2,800원을 감안했을 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간 이자 부담금이 400만 원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300만 원 받고 400만 원, 100만 원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러면 중앙정부는 그렇고 강원도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강원도 자영업계의 은행권 대출액 규모가 3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 말씀드린 작년도 3분기 기준 강원 지역 도소매 업종 대출액이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2,059억이 증가해서 2조 891억 원입니다. 이 또한 역대 최대입니다. 특히 숙박 음식업점의 대출액은 전년 대비 1,382억 원이 늘어나 1조 4,574억 원으로 이 또한 불명예스럽게도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를 봤을 때 빚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빚으로. 그 이자는 늘어나고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이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까지 고민할 거냐는 얘기예요. 바로바로 시행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기댈 곳은 속초시의 일자리 경제과가 마지막 보루다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코로나 피해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2차 보전을 담당하시는 곳이 어디죠? 2차 보전 업무? 네, 주소도? 경제정책팀입니다. 네.
경제정책 지원 담당님 제가 좀 질문 좀 할까 하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좀 예. 네, 경제정책 담당 최근민입니다. 예, 우리 대장님 저 수고 많으시고요. 뭐 다 아시는 업무니까 저 시민들께서 좀 여쭤봐 달라는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사전에 상의 없이 좀 모신 거를 좀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폐업을 하고 싶은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폐업을 하고 싶은데 기존에 받은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갚으라 그럴까 봐 폐업도 못 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문의하려다 보니 대출금 상환 걱정에 문의조차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문을 열어놓고 피해를 보는 게 맞는 건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데 폐업을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금 상환해야 되나요?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시민들께 지금 해주시죠. 폐업 이제 저희 시 시책은 아니고요. 소진공에서 하는 시책 중에 폐업 지원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시려는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이 소진공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그 사업을 접수받아서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폐업 지원금이라는 거는 저도 조금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우리 시민분께서 여쭤보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코로나 대응 자금을 5천만 원을 받았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5천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 이제 시에서 이제 융자 추천해서 2차 보조금 지원하는 정책을 예를 들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는 금융기관하고 시하고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상한은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하게 되면은 어쨌든 추가적인 부분은 지원은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대출을 상환하는 이 방법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대출하면 시설자금, 운전자금 용도로만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상환하는 방법, 이 방법을 조금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지금 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답변도 주셨고 또 제 질문에 또 정확한 답변은 안 하신 것 같아갖고 이 부분 나중에라도 꼭 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폐업을 하고 싶은데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출금 상환 요구가 있을까봐. 그게 이제 질문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 주시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네네. 예, 이자 저희가 지원하는 이자는 소상공인 폐업을 하면 이자는 중단이 됩니다. 근데 대출 상환은 이제 본인이 굳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2.5% 이자를 지원을 못 받으시면서 이자 부담은 해가시면서 대출 전체에 대한 상환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 저는 지금 2차 보전금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지금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질의를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도 시민께서 이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더니 일단 담당 직원이 상한이 원칙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상환할 능력이 되면은 상환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상환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재차 물었더니 또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다시 연락이 온 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각 신용보증회사와 금융기관에서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연장해주는 방법들이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그 부분들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계장님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우리 조례상에 만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이 지나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자 지원은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시에서 2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그 2년 작년에 이상. 바꿨잖아요. 그거는 한시적으로 그때 네. 한시적으로 바꿨잖아요. 그거는 유예 기간 1년을 네. 원래는 이제 대출을 받은 업체가 2년간 받고 1년 유예 기간 네. 후에 이제 신청이 가능한 건데요. 그 1년 유예 기간은 없었던 거고요. 지금은 그건 아닙니다. 이제 언제 안 됐어요? 언제 종료됐어 그게? 종류가 아니고 저희는 어쨌든 올해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요. 자, 표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오시기, 우리 대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예산이 얼마죠? 우리 8억 원. 8억이죠? 이 8억 늘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8억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증액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자, 융자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는데 단연 조례 4조 5에 그러니까 융자 제한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월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업체가 피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연장을 했단 말이죠.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우리 별표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변경 없이 그냥 연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2차 보전금을 지원받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려운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걸 근거로 연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안 됐냐고요? 언제 기준으로 안 됐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융자일로부터 2년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제 재난 관련 법령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네. 거에 관해서 우리가 지원 제외 대상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1년 유예 기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시켜준 거기 때문에 이자 지원은 2년간만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맞는데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서 우리가 이거를 연장을 하는 거로 의회하고 협의를 받고 그렇게 운영하다가 언제 이게 중단했냐고요? 중단이 왜 아니고 의회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중단이 돼요, 이게? 올해 사업 공고를 이제 1월 달에 냈고요. 사업 공고 부분에 1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한 게 이자 지원을 언제까지 해주냐. 기존 대출 받으신 분들. 지금 기존 대출 받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존 대출도 2년이 맞습니다. 기존 대출이 2년으로 조례는 되어 있는데 지금 그냥 보통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갖고 코로나 때문에 그때 의회하고 전임 과장님 담당님께서 의회하고 논의를 한 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당분간은 연장을 하겠다. 그렇게 또 와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증액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질문 중에 이제 2년이라고 얘기하시면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 1년을 이제 배제한다는 얘기는요. 이제 상하 2년이 대출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업체가 다시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시면 또 2년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2년간의 2.5% 이자 지원을 받고 예전에는 1년 동안 신규 지원을 네. 신청을 그렇죠. 못했는데 그 신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없애서 다시 신규 신청을 그럼 할 또 수 2년이 있다는 가능하죠. 것이거든요. 작년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고 올해는 이제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별로 유예 기간을 없애서 바로 신규 신청을 할 수 있게 적용을 한 겁니다. 2년 대출 받는 거를 다시 2년으로 연장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다시 신규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예 기간의 텀을 없앴다는 거거든요. 정리 좀 하면 네. 기존에 이제 대출 기간이 2년이었고 네. 그 다음에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1년 동안은 지원이 안 되는 게 우리 규정이었는데 신규 그 코로- 대출을 못하는 게 네, 1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기서부터 정리 좀 해보시죠. 네, 네.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코로나 상황 그거는 때문에? 그냥 그 기존의 거는 그냥 유지가 되는 거고요. 예, 신규 대출할 수 있는 걸 1년 동안 못했는데 이제 유예 기간을 없앰으로써 2년 지원받고 다시 2년 새로운 신규 대출을 또 동시에 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2년 하고 마지막 있냐고요? 시점에 그렇게 하고 새로운 계신 대출을 네. 그러니까 2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께서 주신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 코로나로 장사가 되지 않아서 기존의 종업원들을 하나하나씩 감원을 하다 보니 가게에 1인 내지 2인 정도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게조차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필요한 서류라든지 절차를 정확히 사전에 알려줘야만이 잠시라도 틈을 내서 가야 되는데 기존에 가봤더니 속초시청 갔다가 어디 갔다 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어디다 먼저 문의하고 어디부터 가야 되냐는 질문이거든요. 그럼 한번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융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분은 시청에 문의를 하시고 이제 공고문을 일단 살펴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필수 서류들이 있으니까 필수 서류 중에 은행 대출 추천서가 있습니다. 일단 거래하시는 은행이 있으시면 거기 가서 이제 대출 상담을 받으시고 추천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사업자 등록증 등등 필요 서류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필요 서류들이 어디서 발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 좀 시급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담당 기자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까지 파악하고 계시니까, 하루속히 좀, 개선이 되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을 문의하러 오시는 분이 좀 이렇게 좀 조용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을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가면은 직원은 많고 사무실은 비좁고 하다 보니까 여러 직원분들 앞에 다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저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기자님 여기서 너무 많이 썼습니다, 예, 시간이.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강정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리가 되신 거죠? 예. 또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짧게 하나 하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가장 장시간 수고 많고요. 우리 요번에 이제 신규 시책 보니까 제1농공단지에 대한 도로 포장, 노후도로 정비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자, 제가 화면을 좀 띄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1농공단지, 2농공단지, 3농공단지인데 1농공단지 쪽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금 1농공단지 입구에서부터 환경자원사업소까지 이쪽도 포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민생활 지원 시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많은 분들도 출퇴근하고 계시고 하는데 여기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게 공모 사업,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공모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 이제 어떤 산업단지에 제한되어 있는 네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여기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거는 별도로 뭐 시비가 자체 시비를 네. 투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같은 지금 뭐 그래도 할 때 같이 하는 게 더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요 입구부터 환경자원사업소까지 네, 네, 이 네. 부분 좀 네. 같이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뭐 정부 발표대로라면 다음 달에 되면 더 많아질 것 같다는데, 지금 중앙시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장소들 있잖아요. 그곳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곳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역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상인분들의 주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초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기댈 곳은 일자리 경제과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정원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추가 질의 없으시면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이제 제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더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저기 뭐 책상 뭐나 식당 놔주고 이런 거 언제부터 접수받죠? 저게 이제 3월 초에 이제 강원도 경제진흥원하고 이제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라 바로 공모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월요일날 관내 그 경제인 단체랑 간담회를 했잖아요. 소상공인, 그 다음에 뭐 자영업자, 그 다음에 교동 먹거리촌, 구사각 꾸러미. 그때 맨 마지막에 그 일단 시켜 얘기가 좀 나오다가 이제 정리가 안 되고 끝났어요. 근데 그분들의 결론은 일단 시켜가 일단은 인기가 그렇게 없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사업자들이. 그래서 그거를 한 이틀을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우리가 첫 번째 지금 뭐 18개 시군으로 확대가 돼서 다 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민간 배달 웹에는 밀리는 게 사실이고 그걸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원래 이 민간 배달 앱은 소비자 위주로 만들어진 건데 이 공공 배달 앱은 우리 소비자가 아닌 이 자영업자들 위주로 만들어져 가지고 민간 앱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벤트도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있지만은 민간 앱을 많이 쓰는 게 지금 이제 그 소비자들의 경향이다 이런 주문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 맨 마지막에 샵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에서 좀 찾아봤어요, 공부 좀 해봤는데 샵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미용실 안에 네일 아트가 있는 거죠. 다른 사업자가. 그리고 뷔페, 호프집이 점심 때 이제 점심 뷔페를 하는 거예요, 호프집에서. 이제 이러한 그 영업 형태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워지니까 이제 점포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좀 아끼고 그리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다양화하면서 좀 매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이런 형태의 샵인샵 영업 형태들이 나오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데 나쁘게 보면 어떤 거냐면 옛날 야식집에 전화기를 한 10대 갖다 놓고 사업자도 한 10명 있는 것처럼 해놓고 소비자는 다른 집인 줄 알고 전화를 걸지만은 뭐 이 찌라시 같은 데는 뭐 족발 전문점 뭐 찜 전문점 다 돼 있지만 결국은 한 집에서 다 장사를 하는 거죠. 이게 샵의 이제 폐단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화면 좀 띄울까요? 그래서 이 민간 배달 웹에서도 샵인샵에 대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현재 그 샵인샵을 등록을 시켜주고 쿠팡이츠하고 위메프오는 심사를 통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근데 요기요는 샵인샵을 등록을 안 시켜줘요. 아니요, 맞습니다. 샵인샵을. 근데 샵인샵이 어떤 폐단이 있냐? 첫 번째 음식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렇죠. 그다음 배달이 오래 걸린다. 소비자 불안 불신을 커진다. 매출 대비 수익이 낮다. 기존 품목까지 경쟁력을 낮아져서 결국에는 그 웹을 사용하는 빈도가 낮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그 경제인 단체에서 주문하신 것도 일단 시켜서 샵인샵을 배제를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배제 일단 시켜서 해달라고 하신 요청사항이거든요. 배제를 해달라고 그분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분은 이제 배민처럼 샵인샵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가능하게 해달라는 예, 얘기예요. 예. 이제 그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가 일단 시켜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 코리아 센터인가요? 그 코리아 센터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일선 이 시군 단위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는 것들을 전달을 시켜달라는 거죠. 그분들 얘기는.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단 각 지역마다 상이하게 틀린 요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러한 요구들이 있는 것들을 좀 지자체 주무 부서에서 전달을 해서 빨리빨리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래서 일단 시키라는 공공앱이 민간앱과 경쟁을 했을 때 뒤처지지 않게끔 해줘야지만 자기네들도 또 살아남는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고 이 얘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지금 청년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청년몰 이 사업이 몇 페이지나요, 청년몰? 청년몰이 15쪽. 몇 페이지죠? 15쪽입니다. 예. 이 청년몰이 지금 이제 3년째 돼가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이제 활성화가 안 된 게 사실이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청년몰을 이런 말로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청년 창업의 무덤이다. 그 속초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청년몰 하시는 데가 안타깝게도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잠깐 빛을 보고 이제 힘들어지는데, 최근에 들어서 언택트 사업으로 다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청년몰들이. 배달이라든지 기타 이제 비대면 영업 전략으로 전환을 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활성화되는 청년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 속초도 보면은 지금 15페이지에 청년몰 활성화 및 안정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보면은 언택트와 관련된 언급은 없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데는 벌써 언택트로 전환을 해서 코로나 전보다 활성화가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초 개대 ST도 그런 부분들의 발빠른 좀 보조를 맞춰가지고 사업에 대한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사업명에는 언택트에 대한 사업명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 다시 한번 재검토를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배달이 가능한 그런 메뉴들은 배달을 일부 하고는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끝내고요. 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추가 질의 없으시면은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자리 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